윤정의 사령관님이십니다. 장우성 준장의 외침에 기지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이성룡 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령관님, 저는 몰랐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에게 한 일들을 몰랐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뜻인가요? 지금까지 자신이 한 모든 모욕과 괴롭힘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아줌마가 대한민국 최고 특수부대 사령관이었다니. 평범한 아줌마라고 무시당하던 그 여성이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 특수부대 사령관이었다면 지금까지 쌓인 모든 모욕과 괴롭힘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그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윤정의 사령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707기지 전체가 멈춰선 그 순간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707특임대 훈련소에서 기상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김하진 이병은 다른 동기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벌써 침대 정리를 끝내고 복도 청소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수료한 지 2달째, 하지만 여전히 신병 취급을 받는 하진에게는 하루하루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김하진. 갑작스럽게 들려온 고함 소리에 하진의 손이 멈췄어요. 이성룡 중사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불만이 가득했어요. 네, 중사님. 하진이 재빨리 차렷 자세를 취하자 이성룡 중사는 비웃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너 혹시 내 엄마가 여기까지 와서 청소해 주길 바라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청소했다고? 주변에 있던 선임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하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대답 안 해? 벙어리야? 이성룡 중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때 이성룡 중사가 갑자기 하진이 들고 있던 걸레를 낚아채더니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다시 해. 예, 중사님. 하진이 걸레를 집어 들려는 순간 이성룡 중사가 발로 걸레를 차버렸습니다. 걸레는 복도 끝까지 굴러갔어요. 가져와. 하진이 뛰어가서 걸레를 가져오는 동안 이성룡 중사는 다른 병사들에게 윙크를 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말이에요. 김하진, 너 진짜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놈이구나. 집에서 얼마나 응석바지로 자랐으면 이 모양이야? 그 순간 하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곧 힘을 빼며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성룡 중사는 더욱 신이 났는지 소리를 질렀어요. 야들아, 이 신병 좀 봐라. 완전 순한 양 같지 않냐? 이런 놈이 어떻게 707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하진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하진만이 알고 있는 비밀. 자신의 어머니가 바로 육군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 윤정혜라는 사실을요. 어머니는 하진이 입대하기 전 마지막 밤에 말했어요. 하진아, 내 이름으로 군 생활을 살아내렴. 엄마 이름은 절대 꺼내지 마. 그게 진짜 군인이 되는 길이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아무리 억울해도 말이에요. 아침 식사 시간. 식당에서도 괴롭힘은 계속되었어요. 하진이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고 있을 때 이성룡 중사가 일부러 발을 내밀었습니다. 하진이 휘청거리며 균형을 잡자 이성룡 중사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조심해라, 신병. 밥도 제대로 못 먹겠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하진에게 쏠렸어요. 하진은 조용히 구석자리로 가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 하진을 바라보며 이성룡 중사는 동료 부사관들에게 속삭였어요. 저놈,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얌전해서 오히려 의심스럽다고. 맞아. 보통 신병들은 울기라도 하는데 저놈은 꿈쩍도 안 해. 혹시 뭔가 빽이 있는 건 아닐까? 그들의 대화를 들은 하진은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오후 훈련 시간. 체력 단련장에서 이성룡 중사는 하진을 따로 불렀어요. 김하진, 앞으로 나와. 예, 중사님. 너 팔굽혀펴기 100개 해봐. 예, 중사님. 하진이 팔굽혀펴기를 시작하자 이성룡 중사는 하진의 등 위에 발을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제대로 된 거야. 알겠어? 하진의 팔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끝까지 버텼어요. 50개, 60개, 70개. 다른 병사들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그만. 하진이 87개째에서 쓰러질 뻔하자 이성룡 중사가 발을 내렸어요. 역시 엄마 품에서 자란 응석바지답네. 100개도 못하고. 하진은 숨을 고르며 일어섰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등 후 하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핸드폰으로 어머니에게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진아, 잘 지내고 있지?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하진은 답장을 보내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이렇게 당하면서도 참는 게 맞을까요? 하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문이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거든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내야 했어요. 다음 날이 면회일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하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면회 허용일 아침, 하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세수를 마쳤어요. 오늘 어머니가 온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자신의 힘들었던 모습을 알아차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야, 김하진. 오늘 엄마 온다며? 이성룡 중사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하진이 동기들과 나눈 대화를 엿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예, 중사님. 어떤 아줌마길래 이 먼 곳까지 오나 보자. 기대되네. 이성룡 중사의 말투에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하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오전 10시 면회소 앞 주차장에 수수한 남색 점퍼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여성이 나타났어요. 바로 윤정혜였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싼 김밥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면회소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진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성룡 중사와 몇몇 선임들이 멀지 않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하진아. 윤정혜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진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본 후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뭘? 우리 아들 보러 오는 게 무슨 고생이야. 윤정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김밥 도시락을 하진에게 건넸어요. 참치김밥, 단무지김밥, 불고기김밥까지 하진이 좋아하는 것들로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들었어.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진이 도시락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자 윤정혜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을 지켜보던 이성룡 중사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모자를 다정하게 나누던 중 갑자기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이성룡 중사가 다른 부사관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 점검합니다. 윤정혜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이성룡 중사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날카로운 것이 스쳤지만 금방 평범한 어머니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랍시고 여기까지 기어오셨습니까? 이성룡 중사의 말에 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윤정혜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중사님, 면회 시간인데. 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자 이성룡 중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닥쳐. 내가 말하고 있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하진이 먹고 있던 김밥 도시락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이딴 게 군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줌마? 중사님, 그러지 마세요. 하진이 급히 일어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성룡 중사는 김밥들을 하나씩 집어들더니 하진 앞에서 바닥에 내팽개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로 군인을 키운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참치김밥이 바닥에 떨어지고 단무지김밥이 산산조각 났어요. 윤정혜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들이 순식간에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어머니, 하진은 멍하니 서서 바닥에 흩어진 김밥들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윤정혜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아줌마, 앞으로는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군대는 놀이터가 아니거든요. 이성룡 중사는 비웃으며 발로 김밥 조각을 걷어찼어요. 그 모습을 본 윤정혜는 천천히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성룡 중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을 때 윤정혜는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작전 코드 정오. 준비해. 네. 헬기 요청하라. 이성룡 중사와 다른 부사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윤정혜는 계속해서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707기지 상황실로 연결해줘. 긴급 상황 발생. 아줌마, 뭐 하시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이성룡 중사가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윤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진아, 이제 괜찮다. 그 말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진은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따뜻한 어머니가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당신들, 지금부터 조용히 해. 윤정혜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그 순간 면회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성룡 중사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ETA 12분. 이해했습니다. 윤정혜가 전화를 끊자 면회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바닥에 흩어진 김밥 조각들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줌마, 도대체 뭐? 입 다물어. 윤정혜의 한마디에 이성룡 중사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12분 후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성룡 중사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뭔가 정말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진아, 곧 끝날 거야.
윤정혜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윤정혜는 면회소에서 전화를 끊은 후 차분하게 일어섰어요. 이성룡 중사와 다른 부사관들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윤정혜가 조용히 말하며 면회소 밖으로 나갔어요. 하진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아줌마, 어디 가는 거예요? 이성룡 중사가 불안하게 물었지만 윤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면회소 밖 주차장으로 향하며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우성 준장, 지금 즉시 출발하세요. 707기지로. 이해했습니다. 사령관님. 15분 후 707기지 상공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검은 UH-60 헬기 한 대가 천천히 착륙장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헬기의 로터 소리가 기지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면회소에서 그 소리를 들은 이성룡 중사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게 뭐죠? 동료 부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성룡 중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헬기가 완전히 착륙하자 검은 정복을 입은 장우성 준장이 먼저 내렸어요. 그의 뒤를 이어 여러 명의 장교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전 병력 정지 명령하달. 장우성 준장이 무전기를 통해 명령을 내렸어요. 곧이어 기지 전체에 설치된 전광판에 붉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사령관 명령. 전 병력 정지. 훈련 즉시 중지. 이성룡 중사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령관 명령이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 면회소 문이 열리며 장우성 준장이 들어왔어요. 뒤이어 몇 명의 장교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성룡 중사. 장우성 준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성룡 중사는 벌벌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하진 이병에게 어떤 일들을 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저는 이성룡 중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자기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면회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면회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윤정혜였어요. 여전히 수수한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그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정혜가 면회소로 들어오자 장우성 준장과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어요. 사령관님. 하진은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상황 보고하세요. 윤정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이성룡 중사가 하진 이병에게 가한 모욕과 괴롭힘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증거는 면회소 CCTV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정혜는 바닥에 흩어진 김밥 조각들을 내려다봤어요. 자신이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들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이성룡 중사. 예. 당신이 내 아들에게 한 일들을 설명해 보세요. 그 순간 이성룡 중사는 깨달았어요. 눈앞에 있는 이 여성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밖에서는 계속해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훈련을 하던 병사들이 모두 동작을 멈추고 기지 본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들도 전광판의 긴급 명령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정상문 대령. 장우성 준장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곧이어 기지 부대장인 정상문 대령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예, 준장님. 지금 상황 파악됐습니까?
그게 무슨 상황인지 정상문 대령이 당황하며 대답하려던 순간 윤정혜가 면회소에서 나왔어요. 그녀를 본 정상문 대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사령관님, 정상문 대령이 급히 경례를 했어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일제히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오직 이성룡 중사만 멍하니 서 있었어요. 윤정혜 사령관님이십니다. 장우성 준장의 외침에 기지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훈련장에서 뛰던 병사들도 사무실에서 일하던 간부들도 모두 동작을 멈췄습니다. 윤정혜,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를 총괄하는 최고 지휘관이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바로 김아진 이병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성룡 중사. 윤정혜가 천천히 이성룡 중사에게 다가갔어요. 이성룡 중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사령관님,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윤정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당신이 내 아들에게 한 일들을 몰랐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뜻인가요? 이성룡 중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대답해도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을 괴롭히던 이성룡 중사가 어머니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장우성 준장. 예, 사령관님. 기지 전체 CCTV 자료를 확보하세요. 특히 지난 2달간의 훈련 기록과 생활관 기록을 모두요. 이해했습니다. 장우성 준장이 급히 명령을 전달하자 기지 내 모든 부서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윤정혜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거든요. 그 순간 기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병사들이 김아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그는 더 이상 그냥 평범한 이병이 아니었어요.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진은 복잡한 감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군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긴급 대기 소집 명령이 떨어진 후 707기지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렸어요. 윤정혜 사령관은 말없이 기지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장우성 준장과 정상문 대령이 그녀의 뒤를 따랐어요. CCTV 자료 준비됐습니까? 예, 사령관님. 지난 2달간의 모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통제실 대형 스크린에 707기지의 모든 구역이 실시간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윤정혜는 조작 패널 앞에 앉아 직접 CCTV를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장 심각한 사건부터 보여주세요.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3주 전 체력 단련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성룡 중사가 하진을 불러내 다른 병사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있었어요. 내가 뭔데 다른 신병들보다 잘난 척을 해? 엎드려 뻗쳐. 영상 속 이성룡 중사가 하진의 등 위에 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어요. 주변 병사들은 차마 보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윤정혜의 손이 마우스를 쥔 채 멈춰 있었어요. 장우성 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전체 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장우성 준장이 준비된 자료를 펼치며 보고를 시작했어요. 지난 2달간 총 14건의 신체적, 언어적 모욕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9건이 다른 부사관들이 함께 가담한 집단 괴롭힘이었습니다. 윤정혜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식사방해 6건,
과도한 기합 및 체벌 5건, 언어 폭력 및 인격 모독 3건입니다. 특히 엄마 찾기, 응석바지 등의 모욕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정상문 대령이 땀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에서 이런 조직적인 괴롭힘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다른 간부들은 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까? 대부분 묵인하거나 방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는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윤정혜는 2번째 영상을 요청했어요. 일주일 전 생활관에서 벌어진 야간 기합 장면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소대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지? 영상 속에서 이성룡 중사와 2명의 부사관이 하진을 둘러싸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내 엄마가 보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약한 아들을 봐서? 그 말에 하진의 어깨가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고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윤정혜는 영상을 멈추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보겠습니다. 3번째 영상은 바로 어제 면회 직전에 촬영된 것이었어요. 이성룡 중사가 하진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야, 김하진. 오늘 내 엄마 온다며? 혹시 우리 이야기할 생각은 하지 마라. 알겠어? 네, 중사님. 너 같은 놈은 평생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살 거야. 진짜 군인은 절대 될 수 없어. 영상이 끝나자 통제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윤정혜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우성 준장. 예, 사령관님. 이성룡 중사 외에 관련된 모든 간부들의 명단을 작성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자료를 군 법무실로 전송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추가로 부대 전체의 간부 교육을 재점검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조직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문 대령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령관님, 제 감독 책임이 큽니다. 대령,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군 전체가 돌아봐야 할 문제예요. 그때 통제실 문이 열리며 이성룡 중사가 헌병의 호송을 받으며 들어왔어요. 그는 온몸을 떨며 윤정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몰랐습니다. 무엇을 몰랐다는 겁니까? 윤정혜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제가 하진이에게 한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그래서요?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이성룡 중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대답해도 변명이 될 수 없었거든요. 군대는 계급과 서열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윤정혜는 천천히 이성룡 중사에게 다가갔어요. 당신들이 내 아들에게 한 일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괴롭힘이었어요. 사령관님, 한 번만. 기회는 2달 동안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때 통제실 밖에서 소란이 들려왔어요. 헌병대 수사관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이성룡 중사, 당신은 지금부터 군기 위반 및 부하 괴롭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성룡 중사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하진이 그놈도 결국 엄마 등 뒤에 숨은 약한 새끼일 뿐이야. 그 순간 통제실이 조용해졌어요. 윤정혜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끌고 나가세요. 이성룡 중사가 수갑에 채워져 끌려나가면서 복도에서 하진과 마주쳤어요. 하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2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이성룡 중사의 얼굴에는 굴욕감과 패배감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한때 자신이 괴롭혔던 약한 신병이 사실은
자신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의 아들이었다는 현실. 내가 틀렸다. 이성룡 중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이성룡 중사가 끌려나간 후 장우성 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령관님, 하진 이병을 부르시겠습니까? 윤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훈련장에서 하진이 다른 병사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요. 이성룡 중사의 마지막 말. 하진이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의 개입이 하진을 더 힘들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정말로 하진이 스스로 강해질 기회를 빼앗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때 급보가 들어왔어요. 사령관님, 하진 이병이 외박 후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윤정혜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급보를 전한 병사는 숨을 고르며 다시 보고했습니다. 하진 이병이 병영 휴가 중 외박 후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복귀 시한이 이미 6시간 지났습니다. 윤정혜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하진이 정식 휴가를 받아 외박을 나갔지만 정해진 시간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복귀 의무 위반이었어요. 휴가 신청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사령관님. 곧이어 가져온 서류를 보니 하진은 어제 저녁 정식으로 외박 신청을 했었어요. 목적지는 가족 면회였고 복귀 예정 시간은 오늘 오후 6시였습니다. 마지막 연락은 언제 받았나요? 어젯밤 10시경 복귀 확인 전화를 했을 때는 정상이었습니다. 내일 시간 맞춰 들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정혜는 즉시 하진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계속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GPS 추적 가능한가요? 전원이 꺼져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해 봤나요? 담당 부사관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하진 이병의 가족 연락처가 특이합니다. 어머니 연락처만 있는데 저예요. 윤정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하진이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하진이와 만나지 않았어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하진이 가족 면회라고 했는데 정작 어머니는 만나지 않았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럼 하진 이병이 거짓 신고를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만나러 간 건지. 윤정혜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진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전 부대에 수색 명령을 내리세요. 하진 이병의 행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진의 행방은 더욱 미궁에 빠져들었어요. 기지 주변 CCTV를 모두 확인해봐도 하진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령관님, 하진 이병의 생활관을 수색한 결과입니다. 생활관 담당 부사관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개인 물품 중 몇 가지가 없어졌습니다. 여벌 속옷, 세면도구, 그리고요? 개인 통장과 신용카드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윤정혜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는 단순한 외박 연장이 아니라 계획적인 이탈을 의미했거든요. 혹시 동기들이나 선임들과 다툰 일이 있었나요? 동기 병사 몇 명을 불러 조사해 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하진이가 어제 이상했어요. 이성룡 중사님이 끌려가는 걸 보고 나서 계속 자책하고 있었거든요. 자책이요? 네. 내 때문에 부대가 이상해졌다. 내가 약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계속 말했어요. 다른 병사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진짜 군인이 뭔지 알아보고 싶다는 말도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윤정혜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하진이 자신의 개입으로 인해 더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되었어요. 사령관님, 하진 이병의 침대 밑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진이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어요. 봉투에는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어요. 엄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이미 부대를 떠났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구해줬을 때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결국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이성룡 중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 등 뒤에 숨은 약한 놈이에요. 진짜 군인이 되려면 제 힘으로 강해져야 해요. 엄마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까봐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날 보며 장군의 아들이 아니라 군인 김하진으로 봐주길 바랐어요. 편지를 읽어갈수록 윤정혜의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잠시 시간을 주세요. 제가 정말로 군인이 될 수 있는지, 엄마 없이도 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도 제 나름의 훈련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꼭 돌아올게요. 더 나은 모습으로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윤정혜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실망스러운 아들이어서요. 윤정혜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자신이 하진을 지키려고 한 일이 오히려 하진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령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우성 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복귀 의무 위반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아니요. 윤정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진이는 도망간 게 아니에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조용히 찾아보세요. 하지만 강제로 데려오지는 마세요. 하진이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보겠어요. 윤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디선가 하진이 혼자 고민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진아, 엄마가 너무 서두른 것 같구나. 내가 스스로 강해질 시간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날 밤 윤정혜는 하진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밤을 지새웠어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면서 말이에요. 하진이 복귀 의무 위반으로 신고된 지 이틀째 되는 날. 사실 하진은 며칠 전 김하진 일병으로 진급했었어요. 계급이 올라도 여전히 마음의 짐은 무거웠고 그것이 이번 일탈의 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진이 복귀 의무 위반으로 신고된 지 이틀째 되는 날. 윤정혜는 민간인 복장으로 직접 수색에 나섰어요. 장우성 준장이 배정해준 수색팀과 함께였지만 그녀는 주로 혼자 움직였습니다. 엄마의 직감으로 하진이 있을 만한 곳들을 하나씩 찾아다녔거든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하진이 어릴 때 자주 갔던 강화도 평화전망대였어요. 역사를 좋아하던 하진이 혼자 생각을 정리하러 올 만한 곳이었죠. 하지만 그곳에는 하진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대 근처 작은 찜질방들이었어요. 외박비를 아껴 쓰려는 병사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역시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오후 3시쯤 강화도의 한 작은 모텔 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군인이 하나 묵고 있는데 사진이랑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상태가 좀 이상해요. 윤정혜는 급히 그곳으로 향했어요. 강화도 외곽의 허름한 모텔, 사장이 가리킨 203호 앞에서 윤정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나요? 이틀 전부터요. 계속 방에만 있고 밥도 거의 안 드시고 걱정되더라고요. 윤정혜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하진아, 엄마야. 안에서 잠시 소란이 들렸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모텔 사장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은 어둠침침했어요. 커튼이 모두 쳐져 있었고 하진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제대로 씻지 않은 듯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하진아. 윤정혜가 다가가자 하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내가 걱정되어서. 윤정혜는 하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는 컵라면, 용기들과 물병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제발, 그냥 가주세요. 하진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돌아갈 준비가. 무슨 준비? 강해질 준비요. 하진은 침대맡에 놓인 노트를 가리켰어요. 그 노트에는 빼곡히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혜가 노트를 집어들자 하진이 이틀 동안 쓴 일기와 편지들이 나타났어요. 첫째 날,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첫날부터 무섭다.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둘째 날, 뉴스에서 북한 소식을 봤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이야기를. 나도 저런 군인이 되고 싶은데 아직도 엄마가 그립다. 페이지를 넘기니 더욱 솔직한 마음이 드러났어요. 엄마에게 쓰는 편지 -1. 엄마, 저 혼자 있어 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약한지. 이틀도 못 버티고 벌써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에게 쓰는 편지 -2. 엄마, 이성룡 중사님이 저를 괴롭힌 게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약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자책하지 마세요. 엄마에게 쓰는 편지 -3. 엄마, 저는 아직도 군인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군인이 되고 싶어요. 엄마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김하진이라서 인정받는 군인이요. 윤정혜는 노트를 읽으며 눈물이 고였어요. 하진이 혼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제 쓴 것 같은 글이 있었어요. 결론 나는 아직 약하다. 하지만 약한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약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다.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을 때 화가 났던 게 아니에요. 부끄러웠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엄마의 사랑이 저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걸요. 윤정혜는 노트를 덮고 하진을 바라봤어요. 윤정혜가 노트를 덮고 하진을 바라보려던 순간 하진이 갑자기 일어나 책상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어젯밤 쓰다가 찢어버린 편지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하진은 그 조각들을 주워 모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네. 왜 이걸 찢으려고 했지? 편지 조각 중 하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는 약하다.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진은 새로운 종이를 꺼내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김하진, 너는 약하다. 하지만 약한 게 잘못된 건 아니다. 김하진, 너는 누군가의 아들이지만 그 전에 너 자신이다. 김하진, 너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남을 도울 수도 있다. 마지막 줄을 쓸 때 하진의 손이 멈췄어요. 김하진, 넌 이미 충분히 강하다. 그리고 더 강해질 수 있다. 김하진, 너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너만의 빛을 가진 사람이다. 그 순간 윤정혜가 하진의 어깨 너머로 그 글을 봤어요. 하진아, 내 마음 알겠어. 하진아, 내 마음 알겠어. 엄마, 엄마가 성급했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시간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진이 윤정혜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진짜 약해요. 이틀도 못 버티고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엄마 없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까봐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김하진이라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결국 또 엄마를 찾고 있더라고요. 약한 게 잘못된 게 아니야, 하진아. 윤정혜가 하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엄마도 처음에는 약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거든. 너도 마찬가지야. 정말요? 그래. 2달 동안 그 모든 괴롭힘을 견뎌낸 것만 봐도 너는 충분히 강해. 하진이 윤정혜의 품에 안겼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들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한 명의 군인과 또 다른 군인으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돌아갈게요. 정말? 네. 이제 알겠어요. 혼자 강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으면서도 강해질 수 있다는 거요. 윤정혜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진이 정말로 성장한 것 같았거든요. 그럼 함께 돌아가자. 네, 엄마. 모텔을 나서며 하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윤정혜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하진이 어른이 된 것 같았거든요. 강화도에서 707기지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윤정혜와 하진은 나란히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며칠 만에 제대로 씻고 깔끔하게 정리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하진아, 부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걱정되지? 윤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 복귀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다른 동기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도 걱정돼요. 괜찮아. 엄마가 다 설명할게. 아니요, 엄마. 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해볼게요. 제 문제니까요. 윤정혜는 하진의 말에 놀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애쓰던 아들이 이제는 도움과 독립 사이에 균형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오후 5시 707기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장우성 준장과 정상문 대령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하진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복귀 지연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진 이병, 몸은 괜찮나? 정상문 대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난 며칠간 하진 때문에 부대 전체가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지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하진은 다른 병사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 걱정스러운 표정, 그리고 안도하는 모습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진아, 생활관에서 동기들이 달려나왔어요. 김민수, 박철호, 이준영. 하진과 함께 힘든 신병 시절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야, 정말 걱정했어. 어디 갔던 거야?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동기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하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미안해, 얘들아. 걱정 끼쳐서. 그날 저녁 하진은 소대장실에 불려갔어요. 새로 부임한 김태현 중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성룡 중사 사건 이후 소대 지휘 체계가 새롭게 정비된 것이었어요. 하진 이병 앉아. 네, 소대장님. 김태현 중위는 30 초반의 젊은 장교였어요. 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복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야. 하지만 그 전에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의 입으로 모든 걸 설명해야 할 때였습니다. 소대장님, 제가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어떤 시간?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진은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성룡 중사에게 받은 괴롭힘,
어머니가 나서서 해결해 준 일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강해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중위는 하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하진 이병,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돼. 힘들 때는 상급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게 맞아. 네, 소대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어머니가 누구든 상관없어. 여기서는 오직 김하진으로만 평가받을 거야. 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원했던 것이었거든요. 복귀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하진은 김하진 상병으로 진급했어요. 일병이 되어서도 여전히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지만 이제는 후임들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하진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부대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부대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 있었어요. 아침 구보 시간. 하진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뛰면서 느꼈어요.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응원하는 듯한 눈빛들이었어요. 하진아, 괜찮아? 옆에서 뛰던 민수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오히려 전보다 좋은 것 같아. 다행이다. 우리가 다 걱정했거든. 점심시간 식당에서 하진은 평소보다 많은 병사들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걸 느꼈어요. 하진이 형,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우리한테 말해요. 후임들까지 하진을 챙겨주려고 했어요. 하진은 이런 따뜻한 관심이 새로웠습니다. 복귀한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오후 훈련 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김태현 중위가 특별히 하진을 불렀습니다. 하진아, 오늘부터 내가 신병들 응급처치 교육을 담당해봐. 네, 저요? 그래. 내가 의료 관련 자격증이 있다고 들었어. 그리고 후임들을 잘 챙긴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 하진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최근에 들어온 신병들이 많아서 기초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해. 내가 해줄 수 있겠어? 네, 소대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하진은 생활관 한쪽에서 10명의 신병들에게 응급처치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심폐소생술 방법부터 기본적인 외상처치까지 하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전달했습니다. 하진 교관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한 신병이 물었어요. 하진은 교관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맞아요. 정확해요. 잘하고 있어요. 하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든든한 리더십이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윤정혜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오늘 부대 시찰차 방문했지만 하진에게는 따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진이 스스로 잘해나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저기 보세요, 사령관님. 장우성 준장이 가리킨 곳에서는 하진이 신병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어요. 저 아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러게요. 이제 진짜 군인다워 보여요. 윤정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진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한 달 후 저녁 점호 시간. 하진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정렬에 서 있었어요. 김태현 중위가 앞에 나와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하진 상병이 우리 소대 응급처치 담당 교관으로 임명됩니다. 앞으로 응급 상황 발생 시 하진 이병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진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하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몇 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핸드폰으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고마워요. 곧 답장이 왔어요. 하진아, 엄마도 내가 자랑스러워. 잘 자라. 하진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열심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진이 부대로 복귀한 지 2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매일 아침 자발적으로 복도 청소를 시작하던 하진의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707기지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오전 6시 기상 나팔이 울리자 하진은 다른 병사들보다 먼저 일어나 세수를 마쳤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혼자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후임들이 하진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들었거든요. 하진 교관님, 오늘도 응급처치 교육 있나요? 김영훈 이등병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어요. 지난주에 입대한 신병이었습니다. 응, 오늘은 골절 처치법을 배워볼 거야. 와,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하진은 후임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거든요. 아침 점호 시간. 김태현 중위가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소대에 새로운 부사관이 부임합니다. 박정호 하사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박정호 하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첫 인상은 이성룡 중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화하면서도 든든한 느낌이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부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정호 하사의 인사말에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하진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후 2시 부대 내 교육장에서 하진의 응급처치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3달이 지나는 동안 하진의 응급처치 교육은 신병들뿐만 아니라 일반 병사들도 참여하는 정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상 처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하진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처음 교육을 시작할 때의 떨림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먼저 지혈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자원해서 모델이 되어줄까요? 여러 손이 올라갔어요. 병사들이 하진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민수가 나와줘. 김민수가 앞으로 나오자 하진은 차근차근 지혈법을 시연했어요. 이론 설명부터 실습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었습니다. 하진 교관, 정말 잘 가르치시네요. 교육을 참관하러 온 박정호 하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사님.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따로 이야기하자. 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교육이 끝난 후 하진은 박정호 하사와 함께 부대 라운지로 향했어요. 따뜻한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진아, 솔직히 말해줘. 예전에 힘든 일이 있었다면서? 박정호 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때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박정호 하사는 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힘든 시간을 견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후임들을 그렇게 잘 챙기는 것 같아. 하진은 박정호 하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그날 저녁 하진은 생활관에서 후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후임들의 고민 상담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진 형,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등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일인데? 선임이 저만 자꾸 혼내는 것 같아서요. 하진은 그 후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예전에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그 선임에게 직접 이야기해 봤어? 아니요. 무서워서요. 그럼 내가 함께 가줄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진의 말에 그 후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형. 다음 날 아침 하진은 약속대로 그 후임과 함께 문제를 해결했어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 수 있었고 선임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계속 혼자 끙끙 앓았을 거야. 천만에. 우리는 모두 함께 성장해야 하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박정호 하사는 김태현 중위에게 보고했어요. 중위님, 하진 이병 정말 대단합니다. 리더십이 남다르네요. 그러게요. 요즘 부대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한편 윤정혜는 자신의 사령관실에서 하진의 근황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간단하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하진 이병이 부대 내에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임 지도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어요. 장우성 준장의 보고에 윤정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안심이 되네요. 제 개입 없이도 잘해나가고 있구나. 네, 사령관님. 하진 이병만의 색깔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하진은 부대 뒤쪽 작은 언덕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감사하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후임들을 가르치는 게 정말 보람돼요. 엄마가 저를 믿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곧 답장이 왔어요. 하진아, 내가 스스로 찾은 길이야. 엄마는 그저 지켜볼 뿐이야. 자랑스럽다. 하진은 미소를 지으며 멀리 보이는 707기지를 바라봤어요. 기지 정문에는 여전히 707특임대 대한민국 특수전의 자존심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하진도 그 자존심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저녁 점호 시간. 김태현 중위가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다음 주부터 하진이가 신병교육대에서 정식 조교로 활동하게 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신병들의 적응을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진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하진은 생각했어요. 몇 달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이제는 독립적인 한 명의 군인으로서 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하진은 동기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하진아, 너 이성룡 전 중사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군법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랑 불명예 전역 판결 받았대. 부하 괴롱임이랑 군기 위반 혐의로. 하진은 잠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노나 복수의 쾌감보다는 한 사람의 군인 생활이 그렇게 끝나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른 후임들은 그런 일 당하지 않겠네. 하진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새벽이 밝아오자 하진은 다른 병사들보다 먼저 일어나 복도 청소를 시작했어요.
예전과 같은 일이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봉사였거든요. 하진 형, 저도 도와드릴게요. 후임들이 하나둘 나와서 함께 청소를 도왔어요. 이제 707기지의 새벽은 따뜻한 동료애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정혜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번에는 사령관이 아닌 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날 저녁 윤정혜는 자신의 사령관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하진의 최근 활동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병 교육 우수, 부대 내 모범 병사, 후임 지도 탁월이라는 평가들이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너를 지키고 싶었어. 윤정혜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엄마로서, 사령관으로서 너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게 너를 더 힘들게 했구나.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미안했어, 하진아. 내가 스스로 강해질 시간을 빼앗아서. 그때 문득 오늘 본 하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후임들을 따뜻하게 가르치고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던 모습. 하지만 이제 알겠어. 넌 이미 충분히 강했고 이제는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윤정혜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아닌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김하진 이병. 아니,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더 이상 특별히 챙겨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진이 스스로 잘해나갈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